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매우 인상적인 한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8,883에서 출발해 장 초반 8,933선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9,000피 등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는 단숨에 8,500선까지 급락한 뒤 8,600선에서 등락하는 흐름으로 전환됐습니다. 단 1시간 안에 코스피가 약 430포인트 안팎을 움직인 셈입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도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는 37만 원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현재 35만 5천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 거래의 종가 대비로는 여전히 3.87% 상승한 자리이며 코스피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가운데서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은 매수 주체의 명확한 분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전 중 1조 8,328억 원 규모의 순매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1조 6,784억 원, 기관 투자자는 2,224억 원 규모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지는 자리를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메우는 흐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이는 지난달 외국인 41조 원 순매도 국면에서 나타났던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큰 변동성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전 거래일 6월 1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8,800선을 돌파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한 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변동성이 한 차례 출렁이는 패턴이 과거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 통상적인 흐름이 그대로 재현된 자리입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수 전체는 출렁였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인 삼성전자는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종목별 차별화입니다. 삼성전자는 3.87% 상승하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6.7%, 삼성생명은 2.93%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1%, 삼성전기는 8.63% 하락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종 매수가 아니라 종목별 펀더멘털과 실적 전망을 반영한 선별적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가 변동성 한복판에서도 매수세를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젯밤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타이페이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의 본격 양산을 공식 선언한 데 있습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에는 차세대 메모리 HBM사가 탑재되며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사를 동시에 테스트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라루빈 본격 양산 발표는 삼성전자가 우선 공급망 진입에 성공한 사실을 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호재가 더해진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5월 29일 7세대 HBM사 2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HBM사 양산 이후 단 3개월 만에 후속 샘플 공급입니다. HBM사2는 2027년 출시될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루빈 울트라에 탑재됩니다. 이는 베라루빈에 이어 그 다음 세대 플랫폼에서도 삼성전자가 선제 진입에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흐름도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 범용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추가로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낸드 가격은 같은 기간 추가로 50%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직전 분기 D램 가격이 이미 55에서 60%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분기 연속 50% 안팎의 상승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승 패턴은 메모리 상업 역사에서도 드문 흐름입니다. 가격뿐 아니라 출하 데이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일 평균 수출 금액이 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D램 340%, 낸드 289%, SSD 717% 증가 흐름이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SSD 수출이 7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AI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수출 데이터는 기업의 실적과 가장 가깝게 연동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됩니다. 오늘 시장이 9,000PC도와 8,500 급락이라는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코스피가 8,600선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시장 중심 종목이 매수세를 받으며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 그 뒤에는 베라루빈 양산 발표라는 기술 호재와 30년 만에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라는 펀더멘털 호재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수의 단기 출렁임과 별개로 시장의 중심축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8,933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추가로 시사합니다. 지수가 사상 첫 9,000포인트 도달까지 70포인트 안쪽 거리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단기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이 9,000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시야에 두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른 단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증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목 포인트는 메모리 산업의 구조 변화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단연 단위 장기 공급 계약, 즉 LTA를 일제히 체결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론은 첫 5년 단위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SK하이닉스는 일부 LTA에서 최저 가격 보장 조항과 계약액의 10에서 30% 선급금 지급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일부 고객사와 단연 공급 계약을 완료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빅테크가 5년치 메모리를 미리 묶어두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메모리 가격의 하방 변동성이 사실상 차단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가격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D램의 평균 판매 단가 ASP는 전년 대비 27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낸드의 ASP는 같은 기간 29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메모리 시장이 한 단계 위의 가격대로 재정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시장의 상수가 아니라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직전 플랫폼 블랙웰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수치입니다. 같은 GPU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메모리의 가치가 5배로 뛴다는 의미입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메모리의 비중이 함께 커지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은 글로벌 업체와의 직접 협력 및 내재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전개될 전망입니다. AI와 휴머노이드는 다음 세대 메모리 수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핵심 변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적 전망치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367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743% 증가한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35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5%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이 추정됐습니다. 다음해 영업이익은 488조에서 548조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전망의 변화는 증권가 목표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KB증권 53만원, 미래에셋증권 55만원, 한국투자증권 57만원, SK증권 61만원, 주요 증권사 4곳이 한 주 안에 동시에 목표 주가를
50만 원대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추가 상향이 이어질지 여부도 시장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핵심 변수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이번 주 공개됩니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이 이번 주 예정돼 있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결정도 임박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어떤 방향으로 풀리는지에 따라 한국 증시의 단기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신규 유입 규모는 최소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조 8,328억 원 규모의 순매도에 나선 것은 단기 차익 실현의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지난주까지 일별 순매도 폭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던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가 호재 방향으로 풀릴 경우 외국인의 매수 전환 시점이 복역화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41조 원 순매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자리인지가 이번 주를 통해 확인될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오늘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오늘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위치까지 도달하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고요.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오늘 한국 증시가 마주한 자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첫 9,000 시도와 8,500 급락이라는 큰 변동성을 함께 경험했고, 삼성전자는 37만 원 신고가 직후 35만 5천 원 부근으로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도 시장의 중심축은 분명합니다. 베라루빈 양산 발표라는 글로벌 기술 호재, 30년 만에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는 펀더멘털 호재, LTA 가속과 메모리 원가 비중 확대라는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외국인이 빠지는 자리를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메우는 수급 구조까지, 이 네 가지가 모두 한 시점에 동시에 정렬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이 마주한 자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